안녕하세요. 저는 딩크로 살다가 작년에 이혼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무래도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이다 보니 누구에게 털어놓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이기적인 전 배우자와 제가 살았던 사연을 이번 기회를 통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혼하는 부부들 많고 사연도 제각각이겠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는 다들 이혼이 자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물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트리거 포인트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이르게 된 걸 어느 한 가지 일이 원인이었다고는 할 수가 없네요. 결혼이 그런 것 같아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과 살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 방식만을 추구하게 되면 점점 둘 사이는 멀어지다가 급기야는 서로 극도로 이기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다 보니 더더욱 서로의 이기적인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이혼을 진짜로 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로 이혼하자고 했는 줄 알았는지 처음에는 기고만장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80도 태도가 바뀌어서는 저에게 이런 비굴한 말까지 했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실수했다는 거 인정할게. 앞으로는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내가 한 말 지킬 테니까 이번만은 당신 이해해줘. 이런 일로 부부가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솔직히 우리 사이에 애라도 있었어 봐. 고작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혼까지 하겠어? 작은 일로 제발 이러지 말자. 무조건 내가 다 잘못했다 칠게. 작은 일? 뭐? 잘못했다 쳐? 잘못한 걸 알았다고 해도 마음 안 돌릴 생각이었지만 잘못했다 치자니까 아주 결심이 더 확고해지네. 그냥 당신은 앞으로도 당신 부모랑 행복하게 살아. 싹싹 비는 남편을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연은 저의 입장에서만 말하다 보니 분명 제 위주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아마 끝까지 듣고 나시면 결코 사소한 일은 아니었구나라고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양가 지원 없이 결혼했고 결혼 전부터 아이는 갖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디자인 쪽으로 프리랜서를 하다가 작은 회사를 차렸고 지금까지 먹고 살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직원이 3명 있는 작은 회사지만 나름 알차게 꾸려가고 있어요. 사업이다 보니 월급 받는 회사원보다 훨씬 더 많이 벌긴 합니다. 남편은 회사원인데 아무래도 월급쟁이이다 보니 벌이는 저보다 적어요. 동갑내기이고 32이라는 나이에 결혼하는데 굳이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도움 받아가며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으로 남편이 본가에서 자기 짐 챙겨 들어오면서 결혼 3달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어요. 이혼 후에는 자기 짐 싹 빼서 나갔으니 나름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결혼 초반부터 결혼제도라는 게 얼마나 여자에게 불합리한 제도인가를 뼈 때리게 겪은 사람입니다. 딩크를 원했지만 차라리 비혼주의자로 살 걸 하고 후회도 했고요. 왜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이라는 사람 밥 해주고 치닥거리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 챙기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결혼 전부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 잘 챙기라는 말을 참 많이도 했던 분입니다. 남편 옷 입는 거 보면 마누라가 얼마나 살뜰하게 남편 챙기는지 아닌지를 아는 거야. 결혼 전에는 내가 챙겼지만 이제는 며느리인 네가 챙기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욕먹는 거다. 회사 출근하는 사람이니 와이셔츠는 매일 다려주고 아침도 잘 챙겨 먹여. 알겠니? 아, 네, 그럴게요, 어머니. 그래,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있을 때는 한 번도 구겨진 양복 입혀서 출근시킨 적 없어.
잘 알아두렴? 그때는 일일이 토를 달면 잔소리가 길어진다고 생각해 그저 내내 거렸습니다. 실제로 챙겨줄 생각도 없었고요. 남자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본인이 입을 옷은 본인이 챙기고 밥은 자기가 차려 먹어야죠. 물론 같이 사는 부부이니 서로 배려해가며 식사 준비를 같이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남편이 내 아들도 아닌데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 참 가부장적인 분이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저와는 세대가 다르니 그러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가 챙겨준데도 거의 스스로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하지만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저의 실수였을까요? 아무리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슬슬 저에게도 상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주기로 시댁에 가서 밥도 먹고 김장도 하고 시부모님과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친정 식구보다도 시댁 식구를 더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폭발할 만큼의 힘듦은 아니었어요. 가족이 되는 과정이고 조금 더 서로를 알고 싶어서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시댁 부모님들이 당연하듯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 부부인데도 어머니는 저에게 늘 당연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찬은 차례 먹고 사는 거니? 지난번에 가져간 김치 다 먹었으면 오늘 또 가져가라. 우리 아들은 사서 먹는 음식 싫어해. 집밥 좋아하지. 이제는 너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거다. 둘 다 일하느라 평일에는 잘 안 해 먹어요, 어머니. 아직 김치 많이 남아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너희 집에는 대체 식구들 언제 초대할 거니? 나도 며느리 밥상 한번 받아보자. 네 시아버지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반년이 넘어가도록 어쩜 아들네 집에 한번 오라는 소리가 없어? 제가 요리가 아직 서툴러서요. 조만간 주말에 날 한번 잡아볼게요, 어머니. 그래, 부르는 김에 고모네도 다 불러내야겠다. 그렇지? 이런 건 결혼하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야.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30대면 나이가 있으니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말도 만날 때마다 매주 하셨어요. 부모님은 저희가 딩크로 합의한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언젠가 적당한 때에 말하려고는 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아이 문제로 채군당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 보이면 바로 기대를 하시며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검사해보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부부에게 시부모님이 이런 간섭을 하는 게 흔한 경우인가요? 심지어 아이 잘 들어선다는 한방 약국에서 약도 지어다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가 아이 계획이 없다는 걸 말하자고 했었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직 우리 부모님은 손주 못 본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당신도 봐서 알 거 아니야. 그냥 어머니 하는 말씀에 적당히 대답하고 맞춰드려. 나중에 가서 말씀드려도 늦지 않아. 하지만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어쩌겠어. 저렇게 나를 압박하시는데 말이라도 해야 그만하실 거 아니야. 저는 어머니의 아이 압박 문제, 살림 간섭과 아들을 잘 챙기라는 강요로 인해 서서히 버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댁은 시아버님이 차남이시고 제사 모시는 큰 댁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굳이 어머님 집에서 음식을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 큰 댁에는 가서 일을 돕죠. 그렇지만 어쨌든 남편에게는 사촌이고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음식하고 제사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식구들도 많아서 한 번 다녀오면 영혼이 탈탈 털릴 정도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 결혼 전에 이미 큰집 제사는 안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왜 굳이 명절에 며느리를 일하러 보내셨던 걸까요? 심지어 시아버지가 저더러 갈 필요 없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눈을 흘기면서 또 며느리 아낀다고 저러지. 우리 집 장남이 왜 큰댁 제사를 안 가요? 나는 안 가도 아들내외는 장가 갔으니까 당연히 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옆에서 남편은 자기 엄마를 말리지 않고 순순히 그 말을 따르고요. 속 터지는 건 저뿐인 거죠. 명절 당일에는 저는 큰댁에 차례 지내고 다시 시댁에 와서 또 한 차례 식사를 차리고 아직도 살아계시는 시할머니 요양원 면회를 갔다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 외가댁,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가까지 가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고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시댁에 돌아오면 이미 저녁이고 친정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어요. 어머니는 또 가족들과 뭐 해먹을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외가 때 가기 전에 시누이가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시집 안 간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그나마 개중에 제정신인 사람이라 어머니에게 가끔은 이빠른 소리를 하거든요. 엄마, 올케도 친정 가야지. 집에서 기다리실 거 아니야. 엄마 외가는 우리끼리만 다녀오자. 올케는 빨리 친정 가라고 해. 그러면 엄마는 말도 안 된다는 듯 뭐야, 친정을 오늘 왜 가니? 결혼했는데 친정이 먼 것도 아니고 시간 날 때 내일 중이라도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냐? 명절 당일에는 시가 식구들이랑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당일날 저는 저희 집에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웃는 며느리가 되어야 하는지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이 인간이 하는 말이요. 자기 어머니가 하는 말은 전부 마음에 두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적당히 무시하라는 겁니다. 제가 시부모님께서는 의미 두고 하지 않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듣는 부분도 있다며 그냥 무시하고 넘기래요. 그게 저한테는 참으라는 소리로 들려서 속이 턱 막혔습니다.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저는 분명 남편과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연애 때도 싸우지 않던 우리가 시댁만 다녀오면 언성 높이며 싸우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 시댁에 갔다 올 때마다 시부모님 얼굴 보는 게 껄끄러워지기만 했습니다. 이건 신혼 초반 얘기입니다. 그때는 뭘 몰라서 어버버거리고 제대로 할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꾸 선을 넘으시는 어머니 때문에 남편과의 다툼이 잦아지면서 저도 시간이 가며 할 말을 하는 며느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30 넘어 결혼한 친구들 말 들어보면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시외가 가자고 하거나 본인은 안 가시면서 저와 남편들어 큰댁에 가서 일하라고 하시면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명절 차례 지내고 와서 지난번 못 간 시외가댁 2군데 더 가자는 말에 싫은 거 억지로 가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친정엄마가 저 기다리고 계셔서요. 거기는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다녀오세요. 제가 꼭 가서 인사해야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또 이러세요. 시부모가 가자면 가는 거지 싫다는 말이 여기서 왜 나와? 잔말 말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머님 말씀 듣지 않고 점심까지만 먹고 나서 옷 입고 친정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더러 자기 말 무시한다고 난리를 치셨는데요. 웃긴 건 남편 놈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더러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고 하고 어머니가 뭐라 해도 그냥 무시하라던 사람이 여보, 그냥 이번만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매번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른들이 우리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난번에 그랬잖아. 어머니가 하자고 해도 싫은 거 있으면 그냥 무시하라고. 그게 빈말이었니? 혹시 당신이 나한테 무시하라는 게 싫은 게 있어도 말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야? 미안한데 나는 당신 말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으로 들었거든?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네 시외가는 안 가고 싶어. 시외가까지 내가 시어른으로 챙기는 건 벅차서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 있는 곳에서 남편에게 그리 말하고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과 엄청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둬야겠다 생각했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다 듣고 있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기 부모 없는 곳에서 내 편을 드는 걸 처신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간 역할 잘하는 남편이라면 적어도 와이프가 힘들다는 걸 자기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갈등의 원인을 없애려고 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그저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자체를 귀찮아했고 무시하려는 회피형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우리 친정에 잘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세요. 중학교 때부터 살던 아파트에 아직도 살고 계시고 그저 빚 없고 노후 편안히 사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십니다. 큰 재산은 없어도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걸 만족하시고요. 저와 동생은 부모님께 생활비라기보다는 용돈 수준의 적은 금액을 보태드리는 걸로 자식의 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편과도 결혼 전에 미리 합의한 거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는 수입이 차이나다 보니 내는 생활비를 차등을 뒀어요. 결혼 전에 남편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오픈하는 중에 남편과 양가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장모님한테 용돈 드린다고 했지? 사실 나는 지금은 월급이 적어서 부모님 용돈을 못 드리고 있거든. 결혼하면 당신이 드리는 거랑 똑같이 우리 부모님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내는 생활비에서 똑같이 떼서 드리는 걸로 하자. 뭐야? 그럼 자기는 이제껏 돈 벌면서 부모님 용돈도 안 드렸다는 거야? 그럼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래? 왜 결혼하고 나서야 이제껏 안 드리던 용돈을 굳이 준다는 거야?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부모님 드리는 거지 당신 돈으로 드리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서운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총각 때야 이래저래 돈 쓸 일 많았으니 부모님도 내 상황 이해하신 거지만 결혼하면 상황이 다르지. 그래도 당신이랑 나랑 둘이 벌잖아. 우리 부모님도 이제는 자식 장가 보낸 덕 좀 보고 싶어 하실 거란 말이야. 장모님 드리는 만큼 우리 부모님도 드리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도 그렇고 생각이 어려운 분도 아니고 그냥 용돈 수준으로 드리면 되는 거잖아. 내가 나중에 월급 올라가면 그만큼 당신한테 더 잘할게. 생활비도 연봉 올라가는 만큼 더 주면 되잖아. 어? 부탁 좀 하자. 그래, 알았어. 대신 우리 서로 상대방 부모한테 대리 효도 같은 거 바라지 말고 딱 각자 부모한테 하는 만큼 똑같이 하자. 난 그거면 돼. 제가 단점이 있다면 정에 약하고 귀가 얇다는 건데요. 결혼하면 남도 아닌데 굳이 네 부모 내 부모 따질 거 뭐 있나 싶어 남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 발등 찍는 건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남편보다 많이 버는 만큼 감수하기로 한 거고 남편이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니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남편보다 평균 두세 배는 더 수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비를 같이 내더라도 남편이 제 덕을 보는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한 번을 가더라도 제가 더 부담을 하고요. 사고 싶은 거 고민할 때 제가 돈 걱정 안 하고 사주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는 돈 지출할 때도 거의 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집이겠죠?
집에 대출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전부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남편은 결혼 전 3개월부터 동거했으니까 저에게 장가 올 때 맨몸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저에게 조금 의지를 했을 겁니다. 열등감까지는 아니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못 벌 때 느끼는 컴플렉스랄까요? 그런 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시댁의 경제 수준도 별반 저희 친정과 다르지는 않아요. 양가 형편이 비슷했으니 굳이 도움 안 받고 결혼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편과 제가 버는 돈이 달라도 한 가지 약속한 게 있다면 양가 부모에게는 가급적 똑같이 대하자는 거였습니다. 출가 외인 같은 말은 아예 헛소리라고 생각했고 아이도 낳지 않기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저는 돈을 벌고 모으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남편도 저와 결혼하고 나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 덕분에 수익을 보는 일도 꽤나 있었고요. 남편은 제 덕에 돈을 좀 만지게 되자 원래 자기가 잘나서 돈을 번 거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에 대한 고마움을 점점 잊은 거죠. 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잖아요. 제가 자기 부모에게 베풀고 잘하는 모든 것을 나중에는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부모보다 우리 부모를 아래로 보기까지 했으니 뭐 말 다 한 거죠. 뭐 하나를 사도 자기 부모만 챙기기 일쑤였고 친정에 가면 검소한 저희 부모님이 궁색해 보인다면서 대놓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돈을 쓸 줄 모른다는 둥 나이 들수록 옷이나 가방은 비싼 걸로 해야 하는 법인데 장모님은 자기 엄마보다 10년은 늙어 보인다는 둥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마다 저랑은 말다툼을 했죠. 남편이 저렇게 속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도 문제였지만 시어머니도 문제였습니다. 그즈음 아이 가지고 압박 주시는 시부모님에게 남편이 딩크로 살기로 했다는 걸 밝히고 난 뒤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그 집안 대를 끊어놓으려는 못된 며느리 취급을 하셨고 차마 여기서 말 못할 막말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남의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네 본분과 도리를 다해야지. 며느리 도리라는 게 뭐냐? 애 낳고 집안 핏줄 이어주는 것도 네 도리야. 근데 감히 네 맘대로 우리 집안 대를 끊겠다는 거니? 설령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자 해도 네가 마다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그건 저랑 남편이랑 둘이 결정할 문제예요. 저는 아이 낳고 책임지는 게 아직 부담스럽고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단순히 대 잊자고 낳을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운하셔도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부탁이고 뭐고. 나는 우리 아들 닮은 손주 봐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 저와 어머니의 실랑이를 들은 남편은 본인도 저와 같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면서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괄시하니 당연히 저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면서 예전보다 더욱더 자기 부모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시부모님 생신 때는 무슨 일주일 전부터 예고를 하고 전야제, 용돈은 물론 여행이고 뭐고 바라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우리 효자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는 특별한 날이라며 자기 엄마랑 술 한잔하러 전날에 본가에 가서 자고 오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 생신 때는 미리 밥 먹었다는 이유로 전화도 한 통 안 했어요. 제가 보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 좀 하라는 뜻으로 물어보면 남편은 귀찮아할 뿐 제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엄마 생신 당일에는 전화 한 통은 드려야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 이건 싫고 좋고 따지면서 할 일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에 대한 예의 아니야? 아, 그냥 대충 넘어가죠. 지난주에도 케이크하고 밥 먹으면서 다 말씀드린 건데 뭘 또 전화까지 하냐?
이렇게 나오니 저는 더 이상 말하는 게 싫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확실히 이혼을 마음먹고 남편과 돌아서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건 작년 어버이날 즈음이었습니다. 원래 남편과 상의하기로는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용돈 드리고 어버이날 당일 평일이니 미리 주말에 친정과 시댁 번갈아 식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어버이날 일주일 전부터 무슨 사전 행사라도 하듯 본가에 가서 하루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더러 빈말로 같이 가자길래 당연히 거절했는데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드릴 선물인지 뭔지를 잔뜩 상자에 싣고서는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하루 자고 온다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남편 옷 세탁을 하려다가 무심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거기서 영수증 뭉치가 잔뜩 나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펼쳐본 영수증은 백화점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제가 그냥 넘길 만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00만 원이 넘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품목도 이상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었거든요. 제 생일도 아니었고 남편이 이런 명품 브랜드의 여자 가방을 산 걸 집에서 본 적도 없었는데 이상했죠. 나를 주는 게 아니면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하는 이상한 상상도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물어볼 것도 없이 저는 남편이 산 가방의 주인을 얼마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밥하기로 한 날 어머니가 못 보던 가방과 옷을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명품 브랜드나 디자인이 빠삭한 편입니다.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 가방을 너무 빤히 쳐다보니까 어머니는 민망한 듯 헛기침까지 하시면서 의식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명품 가방이 몇 개 있긴 했는데 처음 보는 거였고 마침 그때 얼마 전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왔던 영수증이 퍼뜩 떠오르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아, 그때 영수증은 남편이 가방을 사서 어머니께 준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속에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오늘 식사 자리에 오는데 남편은 저에게 자기 부모님 드리자면서 용돈도 챙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식당 예약하라고 해서 제가 했고요. 아마 계산도 저더러 하라고 하겠구나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싫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어버이날 식사 때도 밥 맛있는 거 얻어먹었으면 됐지 무슨 용돈까지 주냐 엄청 부담스러워하시면서 받으셨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제가 볼 때 제일 맛있게 드셔놓고는 여기 식당 별로다.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자식 며느리가 비싼 돈 들여서 식사 대접했는데 불만만 많더라고요. 이미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상해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친 후 부모님과 헤어질 때 남편이 화장실 간 틈을 타 어머니께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니, 못 보던 가방인데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이잖아요. 언제 사신 거예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그러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샀겠니? 아들한테 효도 좀 받아봤다. 너랑 같이 고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구나. 아들이 지난번에 차고 간 날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가져왔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사줬다는 걸 확인한 후 꾹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가방 사드렸더라? 그 비싼 가방을 나랑 상의도 없이 산 거 보니까 비상금이 있었나 봐? 혹시 당신 어머니 것만 산 거야? 우리 엄마 건? 그러자 남편이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어? 어, 그거 엄마가 가지고 싶다 그러셔서 내가 큰맘 먹고 사드린 건데 왜? 어차피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마침 잘 됐다 싶더라고. 근데 장모님은 왜?
이건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사드린 건데 장모님 것도 똑같이 사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 장모님은 용돈도 드렸는데 뭐. 뭐라고? 우리 엄마는 용돈 드렸으니 할 도리 다 한 거고 당신 어머니는 용돈 드리고 가방 사드리고 효도란 효도는 다 했네? 내가 모를 줄 아나 본데 당신 어머니 옷에 화장품에 그동안 잔뜩 사드리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아무 말 한 적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지. 근데 목돈 들어가는 건 최소한 나한테 상의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 나 모르게 어머니 명품 가방 사드리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아이고 참. 아 그만하자. 아 이럴까 봐 당신한테 말 안 한 거야.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얼마 전부터 노래를 부르시길래 나도 큰맘 먹고 사드린 거야. 장모님은 명품 가방 이런 거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라고 싫어하시잖아. 어차피 싫다고 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 피곤하게 하지 마. 당신 돈 한 푼도 들어간 거 없으니까. 당신은 참 사람 됨됨이가 글렀다. 내가 지금 화내는 게 우리 엄마 명품 가방 안 사줘서인 것 같아? 내 돈 들어갔을까 봐 걱정하는 걸로 보여? 아니? 내가 화난 건 당신 마음 씀씀이가 너무 서운해서야. 당신은 어머니 가방만 사준 게 아니라 평소에도 당신 부모만 챙기는 사람이잖아. 우리 엄마 안 사줘도 미리 나한테 말만 해줬어도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거야. 좋아.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당신이랑 똑같이 행동할 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봐. 내가 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한 번이라도 강요한 적 있냐? 당신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엄마 가방 하나 사준 게 뭐라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다, 당신. 저는 남편과 그날 심하게 싸우고 나서 이혼이라는 걸 처음 생각했습니다. 굳이 앞으로의 내 인생을 이런 걸로 속상해하며 살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입을 다문 저에게 별것도 아닌 일로 고집부려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사실 입은 다물고 있었지만 이혼을 알아보고 있었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친정 부모님에게 사줄 선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차를 바꿔주자 싶더라고요. 엄마 차가 벌써 10년가량 탄 소형 차였고 중형차로 바꿔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자동차 보러 다니면서 온갖 카탈로그를 전부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견적서도 브랜드별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거실 테이블에 놔두었던 벤츠 견적서를 봤나 봐요. 제 차를 바꾸려는 줄 알았는지 잔뜩 신나서는 그날따라 저에게 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벤츠가 어떻고 아우디가 어떻고 하지만 자기는 단 하나의 브랜드를 선택하라면 벤츠를 사고 싶다나요? 저는 남편이 혼자 김칫국 들이키는 거 보고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저는 남편 조언을 참고해 엄마 명의로 벤츠 세단을 뽑아드렸습니다. 이럴 때 돈 쓰라고 돈 버는 거죠. 엄마는 처음에 이 나이에 이런 좋은 차 필요치 않다고 마다하셨지만 나이 들수록 좋은 차 타야 한다고 설득해서 사드렸어요. 막상 거절하셨지만 못 이긴 척 착히 받으시고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알겠더군요. 부모님은 자식이 힘들고 부담될까봐 마다하는 거지 자식이 해주는 게 진짜 싫거나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요. 엄마 차 사드리고 나서 한동안 남편은 자꾸 차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장 차를 살 것처럼 견적까지 뽑은 걸 봤던지라 아마 똥줄이 탔을 겁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대꾸 없이 듣고만 있었는데요. 얼마 후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결국 남편 눈으로 직접 엄마가 타고 온 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의 명품 가방을 봤을 때보다 더 호들갑스럽게 굴었습니다. 장모님, 차 언제 사셨어요? 우와, 이거 벤츠네요. 저도 이 모델 타고 싶어서 한참 보고 있었던 건데 무슨 맘 먹고 차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남편이 모르고 있다는 걸 의아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러셨습니다.
자네 왜 모르고 있나? 이거 우리 딸이 사준 거잖아. 나 차 오래 탔다고 말이야. 적당한 걸로 사줬어도 되는데. 굳이 좋은 걸 타야 한다면서 사줬는데 자네한테 우리 딸이 말 안 한 건가? 아니, 혜진아. 너 왜 신랑한테 나 차 사주는 거 말도 안 했어?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말을 들은 남편은 똥 씹은 얼굴이 되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사주는데 남편이 알 필요 있나? 돈도 내가 더 많이 벌고 이 집도 내 거고 생활비도 내가 더 내, 엄마. 이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뼈 있는 제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음에 얘기하자며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버럭 화를 내더군요. 당신 대체 뭐야? 장모님한테 외제차 사드린 거야? 아니, 노인네가 차를 타면 얼마나 탄다고 저런 비싼 차를... 그럼 얼마 전에 계속 차 견적 내고 다니던 게 장모님 차 사드리려고 그런 거였어? 그런 큰 돈 쓰는데 왜 나랑 상의 한마디 안 한 건데? 화내는 남편에게 저는 태연스레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말한 그대로 말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왜 상의를 해야 하지? 우리 엄마 10년 된 차 내 돈으로 바꿔드린 거고 엄마가 필요하신 거라 큰맘 먹고 사드린 거야. 근데 왜 당신이 화를 내는 거지? 내가 우리 엄마 차 사는 거 당신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있나? 당신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으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안 그래? 이건 당신이 나한테 얼마 전에 한 말이잖아. 그랬더니 순간 말문이 막히는지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리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엄마가 알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냐? 우리 엄마는 차도 없이 맨날 버스 타고 다니시는데 말이야. 당신 엄마가 왜 서운해? 당신 엄마는 운전면허도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시는 거잖아. 차가 뭐가 필요하다 그래? 내가 이럴까봐 당신한테 말 안 한 거야. 정말 피곤하다, 당신. 뭐야, 당신 설마 얼마 전에 내가 우리 엄마 가방 사준 거 복수하겠다는 거 아니지? 아니, 사람이 왜 이리 유치해? 부부끼리 네 돈 내 돈 따지고 네 부모 내 부모 따질 거야? 글쎄, 그건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여태껏 당신 부모만 챙긴 건 내가 아니라는 거 당신이 더 잘할 텐데? 아무튼 이건 아니야. 나는 고작 몇백이지만 당신은 대체 얼마나 쓴 거냐고. 왜 처가에만 돈 쓰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돈 안 쓰는 건데? 저는 남편이 난리치는 거 보면서 내 친정에 돈 쓴 게 저렇게나 아까워서 소리 지를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해줬어요. 내 돈을 당신 부모한테 안 쓰는 게 그렇게 악쓸 정도로 억울한 일이야?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번 돈으로 사들인 거야. 말 나온 김에 얘기해야겠다. 이제부터는 나 당신이 내는 생활비보다 많이 쓸 생각 없어. 당신 먹는 거, 입는 거 이제 나한테 의존하지 마. 당신 식구들이 먹는 건 다 당신 돈으로 해. 호텔 뷔페, 고기 사드리고 싶으면 전부 당신 돈으로 해. 이제부터는 각자 버는 돈은 각자 식구들한테 쓰자는 거야. 알겠어? 남편은 이 말을 듣고 뜨끔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놈은 고작 300만 원 남짓되는 월급 받으면서도 좋은 브랜드 옷 입고 애 없다고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다니는 거 전부 마누라 덕인 거 본인이 더 잘 알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사람이 치사하게 나와?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일단 소리 지른 건 사과할게. 남편은 갑자기 한풀 꺾인 태도로 저를 달래려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저는 남편을 비롯해 그 일가 식구들에게도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혼 안 하고 산다 해도 100원 나쁜 그 식구들에게 쓰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사과는 무슨 얼어 죽을 사과? 당신이 불리하니까 꼬리 내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당신이 월급 가지고 어디 한번 평생 벌어봐.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외제차 탈 수 있을 것 같니? 당신 덕분인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제발 각자 살자는 말은 말자. 어? 각자 번 돈 쓰자는 말이 무섭긴 한가 보네. 근데 나는 당신 봐줄 생각이 없어. 지금도 이런데 남은 인생을 당신하고 이런 걸로 싸우며 살고 싶지도 않고 당신 어머니 구박받으며 사는 것도 싫어. 당신 되게 비겁해. 애 문제만 해도 그래. 어머니가 나 몰아붙여도 당신은 모른 척 하더라? 여러 가지로 우리는 같이 살아봤자 서로 힘들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나 지난번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거야.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고 당신 내 집에서 짐 챙겨서 나가.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자 남편 놈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 결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여보,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야. 세상에 이런 걸로 이혼하는 부부가 있어? 내가 설마 당신이 장모님 차 사줬다고 질투하겠냐고. 그냥 나는 당신이 나랑 상의라도 하면 어땠을까 하고 속내를 말한 것 뿐이야. 부부 사이에 이런 말쯤은 할 수 있는 거잖아. 부부 사이니까 더 조심했어야지. 당신은 그 못된 속내를 나한테 다 드러냈으니 이혼당하는 줄이나 알아. 선택해. 위자료 주고 이혼할래? 깔끔하게 도장 찍을래? 저와 남편은 결혼해서 줄곧 크고 작은 일로 싸움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혼 말이 나왔을 때만큼은 남편이 저에게 모든 걸 양보하겠다며 싹싹 비는 태도였습니다. 못된 성격이긴 한데 저는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사람을 손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손절 전까지는 계속 참는 쪽이 접니다. 남편이 아무리 낮은 자세로 나와도 이미 저는 마음을 굳혔고 남편의 모습은 가식적으로 보이기만 했습니다. 어찌 됐냐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 결론은 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신 이혼 소송은 하지 않고 우리는 조용히 협의 이혼으로 끝냈어요. 남편은 짐 싸서 본가로 들어간다고 들었고요. 양가 부모님께는 숙려 기간 다 끝나고 각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쿨하신 분들이라 저를 믿고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요. 저는 미리 선수쳐서 한바탕 하고 끝냈습니다. 이혼이라는 거 그리 복잡하진 않았어요. 물론 법원을 둘이 같이 가는 게 싫긴 해도요. 생각보다 아이가 없고 재산 문제가 명확하니까 이혼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결혼 생활 한 2년 남짓의 시간이 거짓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부가 이혼하는데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꼭 극단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쌓이는 사소한 것들이 모여 크게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어쩌면 서로에게 치사하게 굴면서 이혼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기적인 사람은 전 남편이었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점점 더 자기 부모만 챙기려는 거 봐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로 인해 혜택 보고 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뻔뻔하게 누리면서 말이죠.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 본성 감추고 있다가 점점 본색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혼 후에는 하는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앞길 막고 있는 돌이 치워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저는 앞으로도 남자나 결혼보다는 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의 이혼 사연이 나름 사회되었길 바라며 구독자분들이 즐거우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저의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